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국가기술 자격증, 양장기능사, 패션 디자인 산업기사, 의류기사를 소지하고 있으며 패턴과 샘플 제작 27년차 현역 활동 중인 패턴쟁이 집사입니다. 양장기능사 2과목, 의류 소재 7번째 시간 합성섬유와 부가중합체, 축합중합체의 문제풀이를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합성섬유는 부가중합체와 축합중합체로 나뉘어지고요. 합성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성섬유는 석유, 석탄 등을 출발 원료로 하여 섬유를 형성하는 일련의 긴 분자를 합성하여 만든 고분자 물질, 즉 화학의 발달로 석유화학공업이나 석탄화학공업에서 얻어지는 간단한 화합물을 원료로 섬유를 만들 수 있는 큰 분자, 즉 중합체를 합성하여 만든 합성중합체 섬유를 말합니다. 주 원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합성섬유의 특징은 비중이 작고 강도가 크고 탄력성이 커서 실용적이고 해충의 피해가 없고 보관에 편리합니다. 그리고 형태 안정성이 매우 좋습니다. 3대 합성섬유로는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성섬유의 부가중합체입니다. 부가중합체는 첨가중합체라고도 하고요.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체를 가지는 단위체가 갖는 종류의 분자와 첨가 반응을 반복하여 중합체를 생성하는 반응을 부가중합체라고 합니다. 부가중합체의 종류로는 아크릴로 니트릴계고요. 모드 아크릴 섬유, 미국의 다이넬 비럴, 일본의 카네카론 등이 있고요. 폴리프로필렌, 폴리올레핀계 섬유고요. 비닐론, 폴리비닐 알코올계 섬유, 그리고 비니온은 폴리염화 비닐계, 사라는 염화 비닐 리텐계 섬유입니다. 종류로는 아크릴 종류가 있고요. 모 대용으로 쓰입니다. 아크릴 섬유에 대한 알아보겠습니다. 섬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릴은 강도와 신도가 강도는 2.2에서 4.2g 데니얼로 합성섬유 중에서 약한 편이고요. 신도는 20에서 50%입니다. 수분 시 강도 약간 저하되고요. 신도는 증가합니다. 초기 탄성률은 작아서 40에서 60g 데니얼이고요. 유연한 섬유입니다.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비교적 좋아 구김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비중은 1.16에서 1.18로 양모보다 가볍고요. 내열성은 비교적 좋고 다림질 온도는 160도 이하가 적당합니다. 흡습성이 작아서 1.0에서 2.5%이고요. 염색이 어렵고 흡수성이 작으니까 염색이 어렵겠죠. 그리고 당연히 정전기가 잘 발생합니다. 내약품성은 우수하고요. 섬유 중 내일광성에 가장 우수하고 해충 또는 균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용도와 관리는 가볍고 촉감이 좋으며 워시앤웨어성이 좋고 따뜻하며 양모보다 가벼워 양모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스웨터, 편성물, 모포에 많이 사용하고 카펫, 커튼, 의자 커버 등에 많이 사용되나 잘 타고 탈 때 독성가스를 발생하므로 위험합니다. 내광성이 우수하여 텐트, 차양, 인조 잔디 등에 사용하고요. 세제는 약 알카리성 세제가 좋습니다. 모드 아크릴입니다. 강도와 신도는 아크릴 섬유와 비슷하고 탄성 회복률은 아크릴보다 우수합니다. 내열성은 아크릴보다 떨어지나 내연성이 대단히 우수합니다. 산과 알카리에 대단히 안정적이고 염색은 어려우나 분산 염료에 염색하고 열에 약해 고온 염색은 불가능합니다. 해충 및 미생물의 피해가 없습니다. 용도 및 관리는 부드럽고 레질리언시가 좋으며 세탁, 관리가 편하고 다른 섬유에 비해 필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열에 약하지만 내연성이 좋아 잘 타지 않으므로 카펫, 커튼, 기타 실내 장식용 모포나 파일 직포, 편성물에 적당합니다. 내약품성과 내연성이 좋아 작업복이나 실험복에도 이용됩니다. 머리털과 비슷하여 가발, 인형 등의 머리에 사용합니다. 올레핀 섬유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이라고도 합니다. 제조
방법은 스플리트나 슬리트사로 생산되고요. 강도 및 신도는 강도는 4.5에서 7.5g 데니얼로서 상당히 강한 편이고요. 신도는 25%에서 60%입니다. 초기 탄성률은 45에서 100g 데니얼, 나일론보다 크고요.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좋습니다. 비중은 0.91로 물보다 가볍고 열가소성이 좋아 열고정이 가능합니다. 표준 수분율은 0에 가깝고 물에 적셔도 0.1% 밖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산과 알칼리에 아주 강하고요. 내일광성 아주 좋지 않고 일광에 장시간 노출 시 강도가 현저히 저하됩니다. 해충이나 미생물 피해가 입지 않고요. 용도와 관리는 주로 이불솜, 부직포에 사용하며 다림질을 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폴리비닐 알코올 섬유, 비닐론이라고 합니다. 강도 및 신도는 강도는 3에서 4g 데니얼, 수분 강도는 저하하고요. 마모 강도는 나일론 다음으로 우수합니다. 신도는 17%에서 22%입니다.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좋지 못해 구김이 잘 생기고 형태 안정성도 나쁩니다. 비중은 1.26으로 셀룰로스 섬유와 양모보다 가볍습니다. 다른 합성 섬유에 비해 연화점이 높고 220에서 230도입니다. 표준 수분율은 5%로 높은 편이고요. 내약품성은 양호합니다. 내일광성과 내충성은 좋지 않고요. 용도는 재봉사, 내일광성이 좋아서 로프 등에 사용됩니다. 다섯 번째는 기타 부가합성 섬유로는 염화 비닐 섬유 비니온입니다. 또 염화 비닐리텐 섬유 사란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가중합체 알아봤고요. 다음은 축합중합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합중합체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공유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화합물을 축합중합체라고 합니다. 축합중합체의 종류로는 폴리아미드기 나일론이고요. 폴리에스테르 그리고 폴리우레탄 스판텍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축합중합체 합성섬유입니다. 공유결합이라는 용어는 화학결합의 한 가지 또는 두 원자가 서로 원자가 전자를 내어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화합물입니다. 위에서 앞전에도 이렇게 몇 번 용어 설명드렸었습니다. 중합체는 분자가 중합하여 생기는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중합도는 한 분자가 중합하여 생기는 단량체입니다. 중복되는 용어 단어 해설해드리는 거죠. 제가 계속 이제 귀에 익숙해지라고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립니다. 폴리아미드계 나일론입니다. 강도와 신도, 강도는 4.8, 6.4g 데니얼이고요. 강력 라이온인 경우에는 9.5g 데니얼에서 수분 강도는 15% 감소합니다. 신도는 28에서 42% 수분 시 신도 증가가 되고요. 36에서 52% 매우 큽니다. 내구성은 모든 섬유 중에서 내마모성과 내굴곡성에 가장 좋고요. 탄성과 레질리언스 우수하며 구김이 다 잘 안 생깁니다. 비중은 1.14로 가벼운 편이고요. 면은 1.54, 양모는 1.32에 비하여 가벼운 편이라는 뜻입니다. 열에 대한 내성은 좋지 않고 황변합니다. 열 가소성이 대단히 좋고 텍스처사 스타킹 열고정에 사용됩니다. 표준 수분율은 4%로 낮은 편이고요. 수분율이 낮으니까 정전기가 발생하고 수분 한 개 작으니까 쉽게 건조하겠죠. 대신 염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광에 약하고요. 견보다는 우수합니다. 해충이나 미생물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축합중합체의 폴리아미드기 나일론의 용도와 관리는 신도가 크고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좋아서 스타킹 란제리에 가장 많이 사용하며 내충, 내균성이 좋아 실내 장식, 특히 카펫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폴리에스테르입니다. 강도와 신도는 강도는 4.5에서 7.5g 데니얼이고요. 신도는 25%에서 30%입니다. 초기 탄성률이 다른 섬유에 비해 크고 비중은 1.38, 양모 아세테이트는 1.32와 비슷합니다. 열 가소성은 좋고요. 다림질 온도는 160도 이하입니다.
표준 수분율은 0.4%이고요. 건조가 빠르고 염색성은 좋지 않습니다. 내약품성, 내일광성, 내충성은 좋고요. 용도와 관리는 폴리에스테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우수하고 흡습성이 적어서 세탁 후 빠르게 마르고 구김이 안 생기며 열가수성이 좋아서 열 고정한 후 세탁 후에 거의 다림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 면, 마, 레이온 등과 혼방하여 강도, 내추성, 의복의 형태, 안정성 등 향상시키고요. 폴리에스테르계의 섬유의 흡습성, 대전성 등의 결점을 보완합니다. 일반 의류용의 겉감, 암감으로 많이 쓰이고 내일광성이 좋아서 커튼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세 번째, 폴리우레탄 스판텍스입니다. 강도와 신도는 0.6에서 1.5g 데니얼이고요. 신도는 500에서 800%에서 고무 대용으로 씁니다. 마찰 및 굴곡 강도는 고무보다 우수하고요. 비중은 1.2, 천연 고무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내약품성은 어느 정도 좋은 편이고 그러나 높은 온도의 강알칼리에는 강도가 저하합니다. 염소나 염소계 표백제에 의해서는 황변되고 강도는 저하됩니다. 용도와 관리는 코어 방사 또는 피복사로 방사하여 수영복이나 편성물 등에 널리 사용됩니다. 이상은 합성섬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무기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기물로 구성되는 섬유를 말하고요. 천연섬유로는 성면, 인조섬유로는 유리, 암석, 광재, 금속, 섬유 등이 있습니다. 유기 고분자 섬유와는 달리 선 모양 고분자로 구성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적고 부서지기 쉬운데 유기섬유에 비하여 내열성이 커서 내열, 방열, 방음 재료 등에 많이 쓰입니다. 유리섬유는 가장 중요한 무기섬유로 유리를 용융하여 작은 구멍으로 공기 중에 방출하여 식힙니다. 전기, 절연, 단열, 화학, 공업, 방음 재료 외에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와의 복합 재료인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리섬유입니다. 무기섬유 중에서 유리섬유는 유리를 녹여 매우 가늘고 느리거나 고압 공기로 불어 날려서 만드는 섬유를 말합니다. 열을 막거나 소리를 흡수하거나 전기를 절연하는 따위의 재료로 쓰입니다. 중세기 이전부터 유리를 가늘게 섬유상으로 뽑아서 특수한 목적에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직물 원료로 유리섬유를 처음 제조한 것은 미국의 리비였습니다. 리비가 유리섬유 경사와 견위사로 짠 직물로 만든 전등갓이 1893년 미국 시카고 콜롬비안 대박람회에 전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유리섬유면이 개발되어 단열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속섬유, 금사, 은사입니다. 금, 은 등을 사용한 금속사는 주로 심으로 견사를 쓰고 그 표면에 금박 또는 은박을 입힌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금속사라고 하면 스테인리스강 섬유와 같이 순금속으로 된 것도 있으나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금은박사는 테이프상에 알루미늄 박에 플라스틱 필름을 입힌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미국의 르렉스와 라메가 많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르렉스와 라메가 금은박사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기타 무기섬유에서 탄소섬유입니다. 1850년 영국의 스완이 종이를 태워서 처음으로 탄소섬유를 만들었으며 후에 면사를 황산으로 탄화하여 탄소 필라멘트를 만들어 백열 전구를 만드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강도와 탄성률이 다른 섬유보다 월등히 크며 비중은 유리섬유나 강철보다 작고 내열성과 내약품성에도 스테인리스강보다 우수합니다. 제조 방법으로는 아크릴 섬유나 셀룰로스로 된 실 또는 직물을 1000도 내외에서 탄화하고 탄화된 섬유를 2000에서 3000도로 가열하여 흑연화 즉 결정화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암연은 천연 암석을 원료로 제조된 인조 무기섬유를 암연이라고 합니다. 제조 원료로는 현무암,
그리고 암산암, 사문암과 같이 실리카를 다량 함유하는 암석과 석회석이나 고회석같이 석회분을 함유하는 암석이 있습니다. 제조 방법으로는 원료 암석의 혼합물은 1500도 이상으로 가열하고 용융하고 작은 구멍으로 흘러나오는 용융물을 고압 공기나 증기로 날리거나 용융물을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판에 떨어뜨려 원심력으로 날려서 섬유화하는 등 유리섬유 제조법과 비슷합니다. 합성섬유, 부가, 중합, 축합, 중합체 문제풀이입니다. 1번 합성섬유의 원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가, 석탄, 나, 석유, 다, 천연섬유, 라, 목재. 해설 있습니다. 해설 보면 끝에 원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목재입니다. 2번 다음 중 합성섬유의 장점이 아닌 것은 가, 가소성이 커서 축용직물을 만들 수 있다. 나, 해충의 피해가 없고 보관에 편리하다. 다, 탄력성이 커서 실용적이다. 라, 비중이 작고 강도가 크다. 밑에 해설 나와 있고요. 가번, 답은 가번이죠. 가번, 가소성이 커서 축용직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합성섬유는 가소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용직물을 만들 수 없고요. 만약에 만든다면 스프사로 만들어서 필라멘트사니까 스테이블 섬유로 만들어서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점이 아닌 것은 이 가번입니다. 3번 합성섬유들의 성질을 천연섬유와 비교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가, 탄성 부족, 나, 흡수성 부족, 다, 강도 부족, 라, 내구성 부족. 이제 이 정도는 뭐 쉽게 풀으실 수 있겠죠. 합성섬유는 가장 단점이 뭐냐면 큰 문제인 거죠. 흡수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답은 나, 흡수성 부족입니다. 4번 올리스타킹은 나일론으로 만들고 퍼지지 않는 플리츠 스커트는 폴리에스테르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두 섬유의 어떠한 공통적인 성질을 이용한 것인가. 이것도 이제 답이 막 보이죠. 지금쯤 되면은요. 보기 보면 가흡습성, 흡수성, 나, 탄성, 다, 신축성, 라, 열가소성. 플리츠 스커트,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건 열 가소성입니다. 그래서 나일론 스타킹 것도 다 모두 열 가소성을 부여해서 공통적으로 천연섬유, 합성섬유에는 열 가소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단점은 흡수성이 부족한 거고요. 5번 폴리에스테릭의 섬유의 주 원료는 그래서 폴리에스테릭이라고 했습니다. 합성섬유는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였지만 지금 폴리에스테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보기 보겠습니다. 가, 석유, 나, 석탄, 다, 석회석, 라, 카바이드. 그래서 해설에도 나와 있고요. 폴리에스테릭의 섬유의 주 원료는 가, 석유입니다. 6번 스판텍스의 화학적 조성은 가, 폴리아크릴, 나, 폴리요소, 다, 폴리우레탄, 라, 폴리아미드. 해설은요. 스판텍스는 폴리우레탄을 주성분으로 하고 신축성이 큰 섬유를 스판텍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답은 답번이죠. 폴리우레탄입니다. 7번 신도가 커서 고무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섬유는 가, 아크릴, 나, 비닐론, 다, 나일론, 라, 스판텍스. 답은 당연히 라입니다. 스판텍스 고무 대용이죠. 8. 합성섬유를 연화점 이상의 고온으로 다리면 섬유가 용해되어 다리미 밑에 융착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가, 경화, 나, 변색, 다, 수축, 라, 용융. 밑에 해설 읽어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고요. 용해되어 다리미 밑에 융착이니까 라, 용융입니다. 답은 9번 스판텍스의 방사법은 가, 건식방사, 나, 습식방사, 다, 가 또는 나, 라, 용융방사. 답은 라, 용융방사입니다. 스판텍스는 폴리우레탄 섬유의 탄성사로 만든 합성섬유의 일반명입니다. 폴리에스테르와 메틸렌디 페닐 이소시아네이트를 종합하여 용융 방사한 것입니다.
10번 테토론과 울, T와 W는 테토론과 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느 섬유의 혼방을 나타내는 것인가? 제가 벌써 답을 다 말씀드렸죠. 가, 폴리에스테르와 양모, 나, 폴리아미드와 폴리우레탄, 다, 폴리에스테르와 무명, 라, 나일론과 양모. 그래서 테토론과 울을 혼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테트론이란 폴리에스테르를 테토론이라고 얘기하죠. 테토론의 T와 울의 W에서 TW라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TC라고 하는 거는 테토론과 코튼을 얘기해서요. 폴리에스테르와 면 혼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가번이죠. 11번 다음은 모두 같은 형태의 실을 가지고 밀도도 같이 하여 짠 직물이다. 가장 가볍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가 면직물, 나 폴리에스테르 직물, 다 사란 직물, 라 나일론 직물. 답은 라 나일론 직물입니다. 해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섬유의 분류 체계와 소속 섬유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가 폴리에스테르계 비닐론, 나 폴리에스테르계 나일론, 다 폴리우레탄계 스판텍스, 라 폴리아크릴계 니트릴계 아세테이트. 답은 다 폴리우레탄계 스판텍스이죠. 이런 문제는 쉽습니다. 13번 신도가 커서 고무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가 아크릴, 나 스판텍스, 다 비닐론, 라 나일론. 답은 스판텍스입니다. 14번 다음 중 천연섬유와의 혼방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은 가 나일론, 나 폴리에스테르, 다 비닐론, 라 아크릴계 섬유. 답은 나 폴리에스테르계 섬유입니다. 광범위하게 쓰이는 섬유죠. 15번 다음 섬유 중 건식 강도비의 변화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가 나일론 견, 나 데이크론 스판텍스, 다 나일론 양모, 라 면 아세테이트. 답은 나 데이크론 스판텍스입니다. 해설의 폴리에스테르는 건습 강도비가 100%이며 스판텍스는 80에서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번 다음 직물 중 오래 보관하기에 편리한 것은 가 모직물, 나 면직물, 다 폴리에스테르계, 라 모와 나일론의 혼방직물. 답은 다 폴리에스테르계 섬유입니다. 해설은 천연섬유보다는 재생이나 혼방섬유가 좋고 재생이나 혼방보다는 합성섬유가 좋다. 폴리에스테르계는 내충, 내균성이 우수하고 내약품성, 내우성이 우수하여 장기간 보관하기에 편리한 직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번 폴리에스테르계 섬유가 많이 갖고 있지 못한 섬유의 성질은 가 내일광성, 나 대전성, 다 열가소성, 라 내열성. 답은 나 대전성이죠. 폴리에스테르 합성섬유고요. 이 중에서는 수분이 약하기 때문에 대전 방지 이런 성질이 약합니다. 해설 보면요. 폴리에스테르계는 내일광성이 비교적 좋은 섬유이고 열가소성이 우수하며 용융점은 259에서 263도로 내열성이 우수한 섬유입니다. 그러나 소수성 섬유이므로 대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해서 올려드리려고 좀 장시간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혀가 조금 꼬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시고 있다면 좋아요 좀 한번 눌러주셔서 힘을 좀 주십시오. 18번 다음 중에서 직사광선에 가장 잘 견디는 커튼감으로 적당한 것은 가 레이온 50에서 50% 나일론 교직, 나 레이온 65% 아세테이트 35% 혼방, 다 나일론 65% 아세테이트 35%의 혼방직, 라 코튼 65% 폴리에스테르 35%의 혼방직.
여기에서 답은 라입니다. 커튼감으로 가장 좋은 게 코튼 면이지요. 직사광선에 강하고, 그리고 폴리에스테르죠. 혼방직. 그래서 면이 더 천연 소재가 더 높지요. 폴리에스테르는 35%이고요. 그래서 가장 잘 견디는 커팅감으로 적당합니다. 19번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크릴 섬유의 방사 방법은 가 필름 방사, 나 용융 방사, 다 습식 방사, 라 건식 방사. 보기 보겠습니다. 해설. 습식 방사는 비스코스 레이온, 아크릴, 비닐론, 카세인, 캐시미론 등이 있고요. 건식 방사에는 아세테이트, 비닐론, 비니온, 다니넬, 올론 등이 있고요. 용융 방사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올레핀, 테릴렌, 금속 섬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요. 다입니다. 습식 방사입니다. 20번 합성 섬유 중에서 구김이 잘 생겨서 옷감으로 가치가 적은 것은 가 아크릴, 나 나일론, 다 폴리에스테르, 라 비닐론. 해설은 비닐론은 강도와 신도, 마모 강도, 굴곡 강도가 커서 실용적인 섬유이지만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나빠 구김이 잘 생기고 형태 안전성이 나빠서 고급 의류로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일까요? 비닐론이죠. 라번입니다. 21번 다음 섬유 중 흡습성으로 인한 밀도 차이에 따른 방추율의 크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가 레이온, 나 견, 다 폴리에스테르, 라 비닐론. 그래서 폴리에스테르계는 흡습성 때문에 습기가 강도와 신도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따라서 밀도 차이에 따른 방추율의 크기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답은 다 폴리에스테르입니다. 22번 석회석 코크스 카바이드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직물은 가 비닐론, 나 엑슬란, 다 캐시미어, 다 라 데이크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가 비닐론입니다. 23번 다음 섬유 가운데서 양모보다 가볍고 1.6배나 되는 보온력을 지닌 것은 가 캐시미론, 나 비닐론, 다 데이크론, 라 비닐론. 보기는 비닐론은 비중은 1.26에서 1.37로 양모 1.32보다 약간 더 가볍고 보온력은 양모보다 약 1.5배 정도, 1.6배 정도 우수하다입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비닐론. 24번 양모의 대용으로 편성물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섬유는 어떤 것인가? 가 폴리프로필렌, 나 아크릴, 다 나일론, 라 아세테이트. 해설은요. 아크릴은 가볍고 부드럽고 손질하기 쉽고 보온적이어서 양모와 가장 유사하며 양모 대용품으로 가장 적당하게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답은 아크릴입니다. 양모 대용은 아크릴입니다. 25. 다음에서 섬유의 부류와 이 부류에 속하는 섬유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가 폴리아미드계 나일론, 나 폴리아미드계 스판텍스, 다 폴리에스테르계 비닐론, 라 폴리아크릴로 니트릴계 아크릴. 그래서 답은 다 폴리아크릴계 비닐론입니다. 폴리에스테르계 비닐론. 답은 답원입니다. 26번 다음은 섬유의 분류와 그 분류에 속하는 섬유를 짝지은 것이다. 잘못된 것은 가 폴리비닐 알코올 비닐론, 나 폴리알코올 폴리우레탄계 스판텍스, 다 폴리아미드계 비닐론, 라 아크릴계 폴리프로필렌. 답은 라 아크릴계 폴리프로필렌입니다. 27번 섬유의 분류가 서로 관계없는 것은 가 폴리에스테르계 캐시미론, 나 폴리아미드계 나일론, 다 폴리우레탄 스판텍스, 라 폴리비닐알코올계 데이크론. 답은 관계없는 거죠. 라 폴리비닐알코올계 데이크론입니다. 28번 다음 연결이 서로 관련 없는 것은 가 나일론 스트레치사, 나 헤피론 모드 아크릴사, 다 엑슬란 하이벌크사, 라 스판텍스 고무대용사.
관계 없는 거죠. 답은 나. 해피론 모두 아크릴사입니다. 29번 다음 섬유 중에서 첨가 부가중합체로 이루어진 것은 가 폴리에스테르, 나 폴리우레탄, 다 나일론, 라 아크릴. 답은 아크릴입니다. 30번 다음 중 3대 합성섬유에 들지 않는 것은 3대 합성섬유는 가 폴리우레탄, 나 아크릴, 다 폴리에스테르, 라 나일론입니다. 그래서 폴리 합성 섬유는 아크릴, 폴리에스테르, 나일론이죠. 그래서 답은 가 폴리우레탄입니다. 31번 폴리비닐 알코올 섬유가 의복 재료로 인기가 없는 이유는 강도가 부족해서, 나 탄성이 좋지 못해서, 다 흡수성이 적어서, 라 비중이 커서. 답은 나 탄성이 좋지 못해서 의복 재료용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32번 카바이드에서 아세틸렌을 만들어 시안산을 작용시켜 만든 섬유는 가 크레아톤, 나 캐시미론, 다 캐시미어, 라 데이크론. 답은 캐시미런입니다. 33번 다음은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특성을 적은 것이다. 틀린 것은 가 흡수성이 나쁘다, 나 강도가 크다, 다 비중이 크다, 라 내연성이 나쁘다. 답은 다 비중이 크다입니다. 비중은 0.91로부터 물보다 가볍다입니다. 자, 이상으로 합성섬유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